탄소소묘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탄소소묘는 밀도는 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경량화가 필수적인 조건일 때 사용한다. 높은 인장 강도, 가벼운 무게, 낮은 열 팽창률, 항공우주, 토목, 건축, 군사, 자동차, 스포츠 분야의 소재로 널리 쓰이는데요.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대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탄소 소묘하고 기존 소묘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합성 소묘가 됐든 아크릴 합성 소묘가 됐든 뭐 아크릴사가 됐든 어떤 것이든 기존 섬유하고 기존의 어떤 실하고 섞어서 만드셔도 이것도 단가가 맞을 것이다. 헌옷을 태워가지고도 제가 이게 탄소섬유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닐과 플라스틱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 문제가 좀 있긴 하나 현옷이 전 세계로 남아 돌아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것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소매 나일론 기반해가지고 태워도 그건 새 걸로 새 걸로 하셔도 합성소매 탄소소매가 나온다. 다른 소재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크릴과 섞어갖고도 이게 가능하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글로서 재료거나 탄소소매에다가 카본 소재 같은데 가로 세로로 금속 뼈대를 주거나 금속 분말, 텅스텐 분말도 가능해요. 이게 돈은 좀 되게 들 테지만 금속 분말이나 합성소매 나일론이나 가루 분말 다른 것을 넣어서도 가능한데요. 금속 만들 때도 이렇게 소재가 같거나 틀리거나 간호사람 뼈대를 넣어주거나, 뼈대는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으로 넣을 수 있고요. 칼 만들 때도 쓰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철사, 철근, 철강, 천망 이런 철근대도 되고, 철근 같은 데도 이렇게 다양한 매듭꽂이, 마대꽂이로 두툼한 부분을 넣어줘가지고 무게를 견디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사용 어떤 아연 강판 같은 데도 되고, 모든 공구, 드라이버라든지 모든 공구에도 됩니다.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좀 준다 그랬죠. 드라이버 끝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밝힌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 모든 금속이나 플라스틱 고무에도 이와 같은 기술 처리 기법을 사용하고, 카본 소재에도 동일합니다. 카본 소재에도 뼈대를 금속 뼈대를 합성섬유 나일론 가루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탄소섬유 계열은 제가 보기엔 헌옷을 태워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섬유하고 섞어가지고도 다른 기존에 새 거죠. 그래서 다른 섬유, 다른 실하고 섞어갖고도 탄소 가루를 좀 집어넣어서 하거나, 다른 실에다가 텅스텐 분말이나 금속 분말을 넣어준다 해서 아라미드 섬유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격에 철사처럼 꽈가지고 금속을 넣어주거나, 합성섬유 나일론을 꽈가지고 기타 뭐 다른 소재 질긴 놈을 까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에도 금속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 분말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탄소섬유도 들어갈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부탄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글로서 재료하고 합성섬유나 모든 실 구조는 다 면실도 들어갑니다. 하시면 되게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알갱이드 구조를 금색에서 다양한 컬러풀하게 금속도 되고, 알갱이를 금색에 다양한 컬러풀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넣어주어서 그 다음에 합성식으로 천연 다양한 알갱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합성실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고랑 파듯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어줄 수 있다. 웨어러블 기술에 쓰입니다. 전자잉크 방식으로 인쇄를 해도 대중소 입자 가루를 이렇게 전자잉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금속을 할 때 금속을 가공을 할 때도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코팅에 다시 이렇게 덮는 방식으로, 구리만 되는 게 알루미늄, 모든 금속이 다 돼요. 이것은 고무 제조할 때도 동일하게 되고요. 그다음 플라스틱 제조할 때 소재에 상관없이 이런 방법으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 같은 건 구리나 알루미늄, 전기 반도체 배터리 재료로 쓰죠. 그래서 MLCC 기술에 들어가고, 인버터 같은데 인버터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금속 카펫이다. 금속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배쳐가지고 5개 들어갔다 10개 들어갔다 그러면 5개라고 합시다. 20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1개 연결하느냐 2개를, 이게 금속이 전기가 금속 판에다가 이게 절연 구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MLCC 기술이에요. 금속 배터리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거 다 돼요. 이런 방식으로. 다른 것도 이렇게 방식으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소재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가 이제 금속 물에다가 이것을 판을 넣어가지고 금속 배터리가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가 되거나 물에다가 구리알갱 대중소 알루미늄도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배터리도 만들 수 있다. 금속 제조할 때 이 기술을 쓴다. 유리석영 같은 여자랑 유리막 같은 얘를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을 그어서도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이렇게 갖고도 할 수 있고요. 소재에 상관이 없어요. 액상을 덮어갖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하고 전기선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그래서 테슬라는 직류 왔다 갔다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가 굵기를 틀리게 하면 피복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주파수가 형성된다. 모터 구리에다가 모터 발전기에다가 감아놓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알갱이로 집어넣는 금속 카페시터 개념이 들어간다. 금속에 쪽 전기가 많이 함유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그 판으로도 전기선, 통기선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속 저렴 구조가 수백 장 겹쳐갖고 그걸로 이제 MLCC 배터리로 들어 인버터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수십 개가 들어가서 전기를 축적해서 배터리로부터 들어오는 전기를 축적해서 안정적인 구동을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추가로 배치해가지고 한정적으로 그렇게 배터리에 이렇게 오토 연결해서 하죠. 이 기술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배터리로부터 이것은 슈퍼카패시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강한 구동을 만드는 데 쓴다. 그래서 모터 직전에다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는 틀리게 굵은 구리선을 써가지고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된다. 그래서 다른 데가 특별히 차별해서 넣거나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굵은 선. 다른 데 전기선을 구리선이 하나짜리 그러면 여기 2개, 3개, 4개 자동차 얘기하면 4차선, 8차선 이렇게 만들어 두꺼운 놈을 넣어서 작은 전기선, 약한 전기선부터 강한 전까지 받아서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구조를 쓴다라고 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버터에다가도 이걸 쓴다. 뭐 파워뱅크 같은 데도 이렇게 배터리가 5개 있다. 금속 배터리 아니더라도 한 개에서 연결하지 2개에서 3개에서 연결하지 3개를 전기 창고라고 했을 때 몇 개에서 많이 갖다 쓰면 많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12.5V 약하게도 갖다 쓸 수 있고 강하게도 갖다 쓸 수 있고 12.5V, 30V, 60V, 110V, 220V, 300V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모든 배터리에 다 가능하고 배터리 없이도 전기가 이제 전기선이 5개다 그러면 그것도 언오프식으로 전기가 들어온다 가정했을 때 한 개 연결하냐 2개는 3개는 4개는 5개 이렇게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2개의 선이 들으면 한 선만 들어오게 하고 전기가 하나만 들어온다 했을 때 한 선만 연결하고 하나만 연결하지 않으면 2개 연결할 때도 있고 3개 연결할 때도 그래서 전류를 틀리게 갖다 쓰거나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 해가지고 굵은 놈은 좀 더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얇은 놈은 전기가 적게 그렇게 해서 빛의 강중력을 만들어내거나 밝기를 그래서 배터리 방식이다. 금속 배터리 방식, 금속 배터리를 금속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 개 연결하냐 2개는 3개나 그렇게 전자 회로 기판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인버터든 삼성에도 인버터의 기술로서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컨버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탄소섬유 같은데 헌옷을 태워서도 가능하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태워서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 새 걸로는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다른 소재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과 이렇게 아크릴 섞어서도 가능하고 유리석영 같은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안에다가 가로세로로 이렇게 가로세로 정형적이거나 비정적인 형태로 뼈대를 넣어주고 같은 소재나 다른 소재로 알루미늄판에다가 스텐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알루미늄 그다음에 모든 금속의 가루, 알루미늄이라든지 텅스텐, 등등 가루를 같은 비율로 섞어 갖고 용광 넣어서 판을 만드는 그런 기술은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 다른 제철소에서 쓰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 같은 데는 알갱이, 탱탱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탄성을 만들어주는데, 알갱이를, 금속 뼈대를 넣고 알갱이를 넣어서 이렇게 소재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도 들어가고, 합성 고무니까 탱탱이, 이게 탱탱이로 수없이 대중소 넣어주면 되죠. 크기를 틀려서 천연고무 알갱이 탄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천연고무 안에 합성섬유 알갱이를 넣어서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 가로 세로 뼈대를 넣어주기도 하고, 금속 플라스틱 안에도 금속 뼈대를 넣어주기도 하고, 알갱이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럼 뭐 강화 플라스틱 있다, 텅스텐 이런 금속 분말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금속이다,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견디는 어떤 방탄 소재로 들어간다 그러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소재, 금속, 이게 강화 플라스틱, 텅스텐 분말의 금속 가루를 넣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도 다양한 목적, 건축용 판넬에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가로 세로를 배치해가지고 어떤 충격을 견디는 기술로 들어가는데, 건축용 판넬에도 가능하다.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열재, 단열벽지나 단열재, 스티로폼 구조도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이렇게 좀 단열 구조를 이룰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도 많이 비치될 것으로.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자동차 판으로도 쓸 수 있고, 압축해가지고 쓰면 되죠.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좀 견디는 기술을, 자동차 판에도 비행체, 배 같은 금속에도 들어가고, 보일러 탱크, 가스관 탱크, 관, 그다음에 액상이 흐르는 관, 공기가 흐르는 관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느라고. 철이 쓰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탄소 섬유는 경량화가 필수적인데, 높은 인장 강도, 가벼운 무게, 낮은 열팽 착류, 항공, 우주, 토목, 건축, 군사, 자동차, 각종 스포츠 소재인데,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헌옷을 태워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새 걸로는 합성섬유 나라는 다른 소재로도 가능하다. 합성섬유 나라는 특히 좀 강도가 있으니까 폴리에스테르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저기 아크릴과 섞어서도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실하고 합성적 탄소섬유 가루를 프로테이제를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제조 기술과 관련된 거니까. 폭력 발전용 블레이드의 초대형화, 연료전지의 상용화, 그 다음에 천연가스 및 수소에너지 저장 탱크 소형화 및 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한 탄소섬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그래서 탄소섬유, 가격 면에서는 유사한 소재인 섬유율이나 플라스틱 상대적으로 비싸고 압축하는 힘이나 순간적인 충격이 약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가격은 헌옷들을 폐기된 것을, 헌옷은 팔 수 있는 건 팔고, 그래서 폐기되는 것을 하면 이것도 꽤 괜찮지 않겠. 전 세계 헌옷 수요가 폐기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비닐이나 이런 플라스틱으로 해서 좀 싸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는 현재보다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는 19세기 말 에디슨이 백열중광 탄소 필라멘트를 발명하신 계기인데요. 공업화된 재료의 탄소섬유 역사는 1959년 UCC 현재 AM5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이온을 원료로 한 이렇게 쓴 것이 생산됨으로써 GPCP, CF라는데 그렇게 해서 우주 개발과 군수용으로 로켓 모터와 노즐에 필요한 내열기 자료, 내열 재료의 개발 요구에다 처음 생각났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경량 및 고강성 재료의 연구가 미국에서 수행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재료는 고분자 복합 재료라는 결론을 냈다. 미국과 일본이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사용하시면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거를 기술을 사가든가.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강도 및 비탄성이 우수한 탄소섬유를 개발하였다. 모든 합성섬유에 뼈대를 넣어주고 가루를 넣어주는 텅스텐 분말을 넣어주거나 금속 분말을 넣어가지고 한다 하시면, 그걸로 이제 아라미드 섬유를 할 수 있고,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합성섬유 실에는 아라미드, 스판덱스 모든 셀의 종류에 상관없이 넣는다. 뼈대는 알갱이를 넣어주어서 금속 철처럼 꽈배기처럼 꽈갖고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합성섬유 나일론이고 겉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고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카본 소재도 역시 그러합니다. 네네. 안에는 합성섬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국 그 엘리베이터 밧줄 같은 게 섬유 있잖아요. 거기다 철사를 부식 방지실에서 놓고 그다음에 섬유를 감는 식으로 하거나 되는 매듭꽂이 만들고죠. 두툼한 부분을 인쪽으로 밴딩식으로 넣어가지고 낚싯줄도 되고 고무줄도 용수줄도 되고 용수줄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용수줄에다가 이렇게 약간 용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간격별로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런 것도 두께별로 해서 대낮 매듭꽂이 두께가 틀린 용수줄에 들어가거나 용수줄에다 홈을 좀 파주면 탄성이 좀 더 강해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탄성 홈 정도는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어떤 화물차용 이런 이렇게 어떤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판 스프링 여기도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다른 소재가 들어가 같은 소재 들어가 그러니까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제조하시면 되겠어요.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막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페인트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막 넣어서 제조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자동차 도장이나 다른 도장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림 넣을 때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색깔이 이렇게 환합니다. 저기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인트라든지 염색제, 오일스테인 이렇게 그다음에 방청제 시장이 크죠. 그래서 염색에 도금액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쓰고 그다음에 엔진 세척제 이런 데도 씁니다. 불소 원샷 같은데 SK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페인트 그린 물감에도 쓰거나 이런 데도 쓰고 뭐 다양한 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쓰일 때는 많다. 일단 건축용 실리콘에도 들어가고 실리콘 웨이퍼에도 들어가고 유리기판 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이따가도 뭐 여기 마더보드 이렇게 뭐 기판 종류 이런 기판 종류 그래픽보드 기판 종류에도 들어가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들어가거나 이게 또 뭡니까? 에폭시 제품에도 들어가서 이게 햇빛에 갈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모든 그 실고제는 다 들어가요. 청고제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저기 텐트 천에도 들어가고 천종에 비닐에도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쇄 잉크도 들어가고 그래요. 인쇄 잉크나 페인트 염색제에다가 염색제는 뭐 다양하게 실염수만 도료죠. 도료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막 눌러서 제조하거나 금색에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는데 한국 도자기나 뭐 행남자 이렇게 도기 종류 그다음에 타일 이런 것들 유리 그릇 이런 유리 제품들 아크릴 소재도 금색에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필름식으로 붙이든지 프레시한 유리창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로등에도 필름식으로 색깔을 수없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빛의 축조를 벌인다. 언어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틀린 것을 할 수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언어포에서 색깔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복합재료 비강도 및 뒤탄성 유수한 탄소섬유를 개발했다. PAN계 탄소섬유는 일본의 오사카 공업시험소에 개발되어서 1960년 일본 카본사에서 GPCF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1963년 피치계 탄소섬유가 일본 군마대 연구팀에 개발되었다. 1964년에는 영국의 RAE사가 PAN계의 탄소섬유 고강도화 제조 특허를 출원해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기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탄소섬유 응용 개발의 중심으로 미국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이렇게 또 개발이 됐다. 등등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현대 복합조력 강화용으로 PAN계, 피치계 탄소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탄성률에 따라 표준탄성, 준탄성, 고탄성, 초고탄성으로 구분된다. 명충성과 고성으로 구분한 탄소는 응용조로 복합조력, 섬유 마이크로 전구, 플렉서블 난방에 사용된다. 제 기술 쓰시면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사가시든가 비교 팔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초강도와 초강력 제 페이스북에 다 미국 정부에서 들어와 계시니까 5원만 한 50명 들어온 것 같아요.
상온 노하우 주지선 탄소섬유 탄소로 만든 실로서 고강도와 초강도의 초경량 저가보다 거의 100% 가까운 탄소 원자력 구성 무기섬유 이렇게 해서 무게는 5분의 1 수이지만 10배 이상 강도가 높다. 한 가닥의 탄소섬유 실은 수천 가닥의 탄소섬유가 꼬여져 있고 내열성 열조동성 내부 pom소 전기 등등 부식 우려가 없어서 탄소섬유 항공 우주 이렇게 에너지 토막수별 다양하게 연계되고 있다. 여기서 PAN 계열과 레이온계 탄소섬유, 피치계 산소섬유가 있는데 PAN 계열 탄소섬유가 전 세계 탄소섬유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피치계가 이게 PITCH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업적으로는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탄소 화합물을 가려서 만든다는데 여기다 제가 합성섬유 나일론도 되고 다른 것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섞어 갖고 이런 데다가 아크릴 제품 이런 폴리아크릴하고 섞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헌옷을 태워서도 이것이 나온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비닐도 된다. 그 남는 재료로서 만든. 또는 기존의 실에다가 프로테인 20% 섞어주냐, 40% 100% 섞어주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안에다가 탄소섬유나 여기 카본소에다 뼈대를 금속이든 합성섬유 다른 뼈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실을 안에다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겉에는 다른 부드러운 소재. 서로 틀린 소재를 두 겹, 세 겹을 해서 적정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안에와 바깥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PN계를 300도시 내염하여서 시한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천에서 PN 섬유를 200에서 300도시에서 처리하고 1000도에서 1500도의 제차 탄화초림이 2000에서 3000도에서 흑연화 처리해서 탄소 섬유를 제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합성 흑연에 대해서도 유리석연 코팅 쌀을 이름만 걸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 흑연 제조를 한번 더 봐볼까요? 네. 합성 흑연. 탄소질 계열을 합성 흑연도 제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합성 흑연도 유리석연 코팅제사를 유리막 불러서 제조한다. 천연 흑연도 그러한다. 그래서 석유 코코스와 콜타르 피치와 같은 탄소질 원료를 합성 흑연 만들 때 대중소 가루를 대중소에서 넣으시면 천연 흑연도 하시면 되겠어요. 석연 코코스와 콜타르 피치와 같은 탄소질 원료를 재료 흑연 혼합 같은 거 합성섬유 이거 태워가지고도 흑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단계의 고온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아니 프로테지를 섞어주든지 비정질 탄소를 결정질 흑연 구조로 변화시킨다. 이 석유 정제의 부산물인 석유 코코스나 콜타르 피치 등 고품질 탄소 원료를 준비한다. 이 원료를 분쇄한 후 바인더 결합을 하는 콜타르 피치 등과 특정 비율로 혼합하고 반죽한다. 뭐 등등이 있네. 이거 혼합된 반죽을 압출, 성형, 금형, 성형, 동방압, 프레싱 같은 방법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블록, 플레이트, 전극봉 등으로 만든 이 성형체를 그린바디라고 부른다. 성형된 그린바디를 탄화로해서 약 800에서 1200도 온도로 가열한다. 그래서 바인더의 흡연성 성분이 제거되고 남은 탄소 원료 입자들과 탄소질 재료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거를 탄화된 재료를 흑연화로 질소나 아르곤과도 불활성 가스 분위기하에 2500에서 3000도씨 이하의 초고온으로 다시 가열한다. 이 결정 단계에서 비정질 탄소들이 규칙적인 흑연 결정고자로 재배열된다. 여러 온도를 틀리게 해갖고 계속해서 가열해갖고 만드네요. 대부분의 불순물들이 기화되어서 순도 높은 고온 처리를 여러 개 이렇게 온도들 따라서 점점 높여가지고 대부분의 불순물 기화되어 순도 높은 흑연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흑연 소재 만들 때도 이것이 어느 정도 싼 흑연이 나올 수도 있다. 합성 흑연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은 균일한 구조, 높은 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같은 탄소 계열이니까 우수한 전기적 열적 특성을 품질은 좀 낮을 수도 있겠는데 또 몰라요. 또 이게 약간 프로테지를 섞어주거나 전체로 이걸 대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탄소섬유는 가능하다. 네.
리튬 2차 전지 연극제 제강용 전극법 반도체 제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소섬유 제작 공정을 셋업하는 많은 비용이 되는데 불활성 기초 무산소 제조 설비를 갖춰야 되겠다. 산소가 들어가면 연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안 들어가게 하는 무산소 제조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먼저 가는 플라스틱 산소 섬유 안 되고 먼저 가는 플라스틱 섬유를 만들고 산소를 차단해서 고열을 가려 탄소만 남긴다. 그래서 PN계는 AN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중합함 고분자 상태인 PN으로 만든 후 방사에 얻은 PNM 섬유를 고온에서 탄화해 제조한다. 고온에서 가열해서 보다 넓은 탄소 섬유, 소위 탄소 리본을 만든다. PN 말고 석유나 석탄 공정에서 증류하고 남은 잔류밀이나 합성섬유 레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PN으로 만든 탄소 섬유가 가장 품질과 인증가도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소 섬유는 PN으로 만든다. 그럼 기존의 탄소 섬유로 흑연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탄소 섬유로 흑연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 흑연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해가 가시죠? 탄소 섬유 만들기 위한 재를 만들잖아요. 그걸로도 흑연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네요. 네. 석유나 석탄과의 중요한 남은 잔유밀의 합성섬유 내용을 만드는 방법이 합성 흑연이 있는데 이걸로도 그러면 이걸로도 되게 합성 흑연을 가능하겠는데요. 제가 보기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탄소 섬유로서 합성 섬유 흑연을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혼옷을 태워서도 탄소 섬유를 만들거나 어떤 흑연 소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품질 문제라면 약간 프로테지를 섞어주거나 할 수 있다. 기존에 합성섬유 실이나 이런 데다가도 탄소 가루를 20%, 40%, 60% 이렇게 프로테지를 섞어주는 방법을 쓸 수 있다. 합성섬유 안에 실에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에 알갱이를 다양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가루 형태도 그것을 넣어갖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을 합성섬유 실 안에 다른 소재,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가고 겉에는 이렇게 뼈대로서 들어가고 이렇게 아크릴 만들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크릴이 너무 쉽게 깨지니까 아크릴하고 합성섬유 나일론을 합해갖고 새로운 투명도 90%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아크릴 제품에다 안팎으로 이렇게 얇은 코팅 구조, 유연하거나 그렇지 않은 단단한 구조로 해서 이것을 합성섬유 나일론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다. 유리창 있잖아요. 또 부속성 털리기는 브라시장을 좀 대자. 브라시 안 깨지고 유리창 깨진다. 이렇게 안에가 유리창이고 겉에 브라시장. 이렇게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 아니면 습도와 온도 변화에 떨어집니다. 습기가 차거나 뿌옇게 되거나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시던데 서울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붙이는 한 하시지 마세요. 혹시 제 기술 쓰시면 안 하시면 괜찮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안에가 플라스틱이 가운데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플라스틱이 바깥에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다. 유리창도 동일하다. 유리창 안에 투명 매트가 해서 단열 구조를 이룬다. 플라스틱, 유리창,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생은생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다. 그 펄의 재료는 다양하다. 다 필름 형식으로도 붙여가지고도 펄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연광이나 인공광으로 빛나는 구조를 만드는데 가로등 같은 데도 가능하다. 가로등 조명 다른 데도 돼요. 전구에도 됩니다. 전구에도 해서 돼가지고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온 사인 같은 데도 됩니다. 네온 같은 색깔을 많이 집어넣어서 반짝반짝 되면 빛나는 그런 네온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금색은 자연광이라 자연광으로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도 네온사인 같은 데도 네온사인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뚜껑 열고 닫고 유리도 돼요. 유리도 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만 전구 방식, 말광형 다이오드 방식 아니면 광섬유 끝단하고 또 저기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섬유도 제가 볼록볼록하게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섬유 전체에서 빛이 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조명 같은 데도 안에다가 레이저 발광 타입에다 그걸로 형광도 만들 수 있다. 안에 그 빛을 통과해서 산란하는 구조. 그것이 구조가 뭐가 됐든 산란하게 만드시면 부딪혀 갖고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여기다가 뭐 볼록볼록한 것을 넣든지 그 어묵어묵을 넣어준다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빛이 통과하면서 부딪혀 산란한 빛을 여기 파장이 틀린 빛을 써서 서로 부딪혀갖고 산란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거나 색깔을 만들 수 있다. 눈이 필요하지 않게 백일종 같은 뭐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형광등에도 이렇게 칠해서 눈을 필요하지 않게 하거나 부드러운 빛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LED 전구도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에도 서로 하나의 하나학에서 이렇게 하나의 내부 안에 대중소 이렇게 전극도 여러 가지고 동득도 여러 개, 보통 두 개죠. PM 반도체나 망막대체도 동일합니다. 전극을 여러 개 두거나 안에 내용적으로 대중소 여러 개가 하나의 구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발광 다이오드 LED나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에서 여러 개의 파장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여러 개의 파장을 다양한 파장을 섞어서 부딪혀가지고 산란 현상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세계에서 2015년 탄소 수명한 BMW, 폭스바겐 그룹에 지원한 유럽 제조사가 독일의 SGL 카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소멸 제조사가 되었다. 일본 도레이가 미국의 졸대검사에 체계돼서 제조사가 되었다. LB의 벨기에 화학회사 솔베이가 미국 사이텍을 인수했다. 중국 보조금을 얻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얻은 중국 제조사들도 약진하였다.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소 소멸을 생산하고 일본 기업 도레이 첨단 구미의 생산국은 가동하고 있다. 탄소 소멸 국내 시장도 아주 미미하나 성장세는 빠를 것이다. 그래서 세계 상호 세계 탄소 소멸 시장은 항공 분야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용, 수요 성장, 기타 수용사 성장세 빠를 것이다. 네. 탄소 섬유에다가 색깔을 갖다가 칠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소 섬유를 탄소 섬유다 뭐든 네. 탄소 섬유를 갖다 보통 다 색깔 칠하지 않나요? 네. 색깔을 염색 구조 탐사 한번 볼게요. 합성 흑연도 그렇게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탄소 섬유 염색법 표면이 매끄럽고 이렇게 다공성이 적어서 일반적인 염색. 제가 합성섬유 실에 또 홈을 좀 파가지고 대걸레실, 뭐 이렇게 철수세미실 이런 금속실 이런 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훨씬 더 잘 닦인다. 걸레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떻게 세수 수건 이런 데도 홈을 실에다 홈을 파갖고 이렇게 옷이나 이불 같은 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나 어떤 구름에다 폴라프리스 같은 소재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유리섬유 있다. 유리섬유에다 폴라프리스 소재를 혼합해서 불연과 방습 처리하고 같이 섞어주거나 폴라프리스 소재나 기타 다른 소재 섬유로 이것을 어떤 가루 형태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거나 실의 형태로 만들거나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곤충용 이렇게 내부 판넬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레탄 재질 이런 건축용 판넬에다가 뒤에다 붙여주거나 앞뒤로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유리섬유가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유리섬유도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유리섬유 가루가 흩날리지 않게 하고 그 안에다가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안에다 붙여서 폴리에스터 폴라포리스 소재겠죠. 그래서 다른 섬유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불연과 방습실에서 단열 구조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케이스 안에 이것을 유리섬유라든지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좋다. 비닐이라도 좋다. 비닐이라도 넣어주면은 가루가 일단 안 흘러져. 다른 것도 케이스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축용 판넬에다 안에다가 이렇게 불연 방습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 안에 넣어줘가지고 하는 기술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연과 방습 처리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불연과 방습 처리한 뭐죠? 그래서 이게 합성섬유 기반으로 만든 판넬에다가 이거를 같이 케이스를 집어넣어서 좀 더 이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타야 되겠죠. 탄소섬유 자체에 다공성이 일반 염색이 어렵지만 홈을 좀 파가지고 염색을 하면 염색이 되거든요. 이 금속 염색이나 돌 염색, 천연여도 홈을 미세한 홈을 파갖고 되게 하고 그냥 코팅 구조로 덮는다. 이 방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합성섬유 실에도 가능.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 구조에 천 구조에 홈을 파서 이렇게
그래서 기포를 이렇게 공기층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이불이나 옷 같은데 이런 거 만들거나 걸레 같은 데 잘 닦입니다. 수건도 잘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홈을 파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 염료, 그 다음에 나중에 코팅 구조로죠. 홈파갖고 염색하고 코팅 구조라 이런 염색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어디에 쓰여도 제 기술이다. 뭐 산업 분야가 워낙에 많아서요. 그래서 최근엔 이산화 티타늄 나노 입자 코팅 혁신력 기술로 색을 구현한다. 뭐 저거 나와 있네요. 색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은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탄소섬유는 매끄럽고 기공이 적어 염료 분자가 침투하거나 부착하기 어렵지만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 매우 안정적인, 그럼 되게 싸게 염색을 하시겠죠. 이제 매우 안정적인 탄소염, 뭐 온갖 다양한 컬러풀한 게 탄소섬유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탄소를 염색 화학 번입은 안 일어나는데 이 염색적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활성화시켜 염료가 더 잘 붙어 공정이 필요해서 미세한 구멍을 뚫어갖고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코팅 구조를 가진다. 뭐가 됐든 뭐가 모두 고통한다. 이렇게 이산화 티타늄 나노 입자를 코팅하여 배설별적인 색상에 구현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단가는 세죠. 코팅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